안녕하십니까. IR을 담당하고 있는 박철호입니다. 당사는 신한 파이낸셜 그룹 IR 유튜브 채널과 줌 앱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적 발표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롭게 개설된 신한 파이낸셜 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는 오늘 라이브 중계를 놓치신 분들을 위해 구경문 버전을 업로드해 놓고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앞서 접속 방법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중계는 국문으로만 발표 내용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으신 경우에는 줌으로 접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유튜브는 국문으로만 진행되는 만큼 영문 시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줌으로 접속하셔서 English를 클릭하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상세한 접속 방법은 홈페이지인 www.shinangroup.com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한금융지주회사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에는 메인 프레젠터로서 참석한 그룹 CFO 이태경 부사장, 그리고 그룹 CMO 허영택 부사장, 그룹 CRO 방동건 부사장, 그룹 CDO 김명희 부사장, 그룹 CSSO 고석헌 상무, 신한은행 CFO 정상혁 부행장, 신한카드 CFO 문동건 부사장, 신한금투 CFO 금성원 상무, 마지막으로 신한라이프 CFO 박경원 전무가 참석했습니다. 투자자의 다양한 질문에 상세히 답변 드리기 위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신 만큼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순서는 2022년 1분기 전반적인 경영 실적에 대한 이태경 부사장과 디지털 부문의 성과에 대한 김명희 부사장의 설명이 있은 후에 여러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태경 부사장의 2022년 1분기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지주 CFO 이태경 부사장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실적 발표 자료 4페이지에서 1분기 실적 하이라이트를 먼저 설명드리고 그룹의 1분기 세부 실적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4,004억 원으로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의 견조한 성장으로 순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매매 및 보험 관련 이익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였지만 핵심 비이자이익인 수수료이익은 브로커리지 수수료 감소에도 불구하고 IB 등 자본시장 영역 활성화 등으로 9.2% 증가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룹의 영업이익 경비율은 38.1%로 당사의 디지털 투자를 위한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판관비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룹 충당금은 코로나 금융지원 프로그램 종료에 대비해서 은행의 추가 충당금 적립 745억 원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건전성 관리를 통해 1분기 대손 비용률은 26pp 수준으로 유지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룹의 자본 정책입니다. 첫째, 지난 3월 24일 1,500억 원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발표하였고 금주 취득이 완료되어 4월 중으로 소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금일 오전 당사이사회에서는 1분기 배당금으로 주당 4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향후에도 분기 균등 배당이라는 원칙하에 매분기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당 현금 배당액은 견조하게 늘리면서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 환원 성향의 점진적인 개선을 통해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6페이지부터 그룹의 세부적인 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그룹의 이자이익입니다. 2022년 1분기 그룹 이자이익은 그룹 이자부 자산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고 은행 마진이 12bp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7.4% 증가한 2조 4,87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분기 중 은행 NIM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수익률 개선과 유동성 핵심 예금이 전년 말 대비 2.8% 증가하며
예수금 비용률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전분기 대비 6bp 상승한 1.51%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4월 14일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에 따라 견조한 마진 개선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은행 원화대출 성장률은 0.5%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성장세가 낮은 수준이지만 가계대출의 계절적 요인 및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수요 감소가 주되는 원인이며 기업대출은 1분기 중 보증서 및 담보 위주의 개인사업자 비외감 중심으로 1.9% 성장하며 적정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대출 중심의 수익성을 고려한 적정한 성장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는 신한은행의 마진 및 운용 조달 현황을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그룹 비자익입니다. 그룹 비자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손익과 보험이익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핵심 비자이익인 수수료 이익이 신용카드, 투자금융, 리스 수수료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하며 기초 체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유가증권 손익은 시장금리 상승으로 매매이익 및 평가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듀레이션 관리 및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한 손실 방어 노력과 비시장성 지분증권의 평가이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하였고 보험 관련 이익은 주가 하락에 따른 변액보증 준비금 증가 및 사고 보험금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감소하였습니다. 수수료 이익 중 신용카드 수수료는 전년 말 이루어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불구하고 심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고 프로세싱 비용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5.7% 증가하였습니다. 증권 수탁 수수료는 일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47% 감소하였습니다. 투자금융 수수료는 1분기 중 IPO 및 부동산 관련 IB 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5% 증가하였고 리스 업무 수수료는 리스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하며 32.2%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그룹 판관비 및 대손 비용입니다. 판관비는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디지털 투자와 인플레이션 압력에도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하며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일반 관리비는 마이데이터 광고 선전비 및 오투어 사업 관련 용역비 증가 등으로 8.3% 증가하였지만 판관비의 주요 항목인 인건비는 1.3% 증가하며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룹 CIR 레이쇼는 높은 영업이익 성장과 비용관리 노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포인트 개선되며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38.1%를 실현하였습니다. 그룹의 대손 충당금은 은행의 코로나 상환 이후 차주에 대한 추가 충당금 745억 원과 2022년도 카드사의 리스크 컴포넌트 값 조정에 따른 충당금 278억 원 적립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7% 증가하였고 대손 비용률은 26bp입니다. 다만 은행의 코로나 추가 충당금 745억 원을 제외할 경우에 대손 비용률은 18bp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대손 비용의 선행 지표로 볼 수 있는 은행 및 카드의 연체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bp, 8bp씩 개선된 0.21%와 0.88%를 기록하며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건전성 관리 현황에 대한 세부 내용은 1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본 및 주요 이익 지표입니다. 3월 말 기준 보통주 자본 비율은 전년 말 대비 소폭 감소한 13.0%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은행의 KT 지분 투자와 국외점포 자산 증가, 카드 금투 캐피탈의 적극적인 우량자산 확보에 따른 신용 RWA 증가 요인과 더불어서 금리 상승에 따른 기타 포괄 손익 감소, 분기 배당, 자사수 취득 등 자본 차감 요인 등에 기인합니다.
그룹 ROE는 마진 개선과 수수료 이익 증가로 ROE가 크게 개선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포인트 개선된 12.6%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룹의 자본 정책에 대한 자료를 추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그룹사별 손익 현황입니다. 1분기 말 기준 비은행 부분의 이익 기여도는 41% 수준이며 비은행 자회사의 자본시장, 소매금융, 보험 부분의 균형 잡힌 이익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금리 상승과 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비은행 자회사의 이익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자산 운용과 같은 자본시장 관련 자회사의 호조 및 양호한 이익 방어로 적정 수준의 비은행 이익 비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에서는 그룹 글로벌 사업 현황에 대한 참고 자료를 추가했습니다. 참고로 당사 글로벌 부문 순이익은 주요 진출 지역인 아태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이 정상화됨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한 1,295억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의 디지털 전략에 대해서는 그룹 CDO 김명희 부사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한지주 CDO 김명희 부사장입니다. 그룹 디지털 부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룹의 디지털 플랫폼은 금융과 비금융 사업 분야에서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룹의 금융 대표 플랫폼 MAU는 전년 말 대비 82만 명 증가하여 1,50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룹의 뉴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에 맞게 수립한 플랫폼 전략의 성과가 발현되고 있습니다. 은행 솔과 카드 플레이 양대 메가 플랫폼은 각각 1천만 MAU를 목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1호 전자서명 인증서인 신한사인은 260만 건이 발급되어 고객의 안전한 디지털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 시장에 대형 IPO 이벤트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마이데이터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플랫폼의 연결과 확장 동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비금융 생활 플랫폼의 MAU도 200만을 돌파하였습니다. 자동차, 쇼핑, 여행 등 다양한 생활 영역으로 라인업을 확대하고 금융과 연계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비금융 플랫폼의 MAU는 전년 대비 3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그룹은 금융과 비금융 플랫폼의 시너지를 확대하여 그룹 디지털 플랫폼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의 영업 기여 확대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품 서비스 전 영역에서 디지털 채널의 커버리지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계좌 개설의 경우 96.4%가 디지털 채널에서 이루어지는 등 디지털 금융사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은행은 올해 초 디지털 소호 영업부, 디지털 WM 영업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고자산 고객도 디지털 채널을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챗봇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하여 디지털 채널의 업무 처리 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MZ세대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본격 전개하여 디지털 채널에서 다양한 영업 기회를 발굴하고 영업 성과로 연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한 재무 성과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런트부터 백까지 전방위 디지털 혁신을 통해 22년 1분기 약 1,08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실현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6억 원 이상 증가한 성과이며 올해 1분기의 성과가 전년도 전체 절감액의 34% 수준을 넘어서는 등 디지털 혁신의 비용 절감액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백 영역에서는 AI 콜 상담센터를 본격 가동한 결과 상담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어 약 34억 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재무적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룹 디지털 부문은 그룹의 디지털 혁신이 고객과 투자자의 가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디지털 투 밸류 전략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부사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는 당사의 지속가능 경영 활동 및
그룹과 주요 자회사들의 상세한 설명 자료 그리고 주요 경영 지표가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질문하신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질문하신 분들을 위해 동시 통역이 제공됩니다. 질문이 연결될 때까지 약간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DB투자증권의 이병권 팀장입니다. 이병권 팀장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DB금융투자 이병건입니다. 좋은 실적 감사드리고요. 자본 정책 관련된 내용하고 자본 비율 관련돼서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총 주주 환원율 30% 조기 달성 노력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미 하신 그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제외하게 되면 배당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당 성향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연간 예상되는 배당 성향에 대해서 분기에 어느 정도의 배당을 배분하시는 걸로 저희가 봐야 될지 좀 가이드라인을 주셨으면 합니다. 전년보다 어쨌든 분기 배당이 1분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금액이 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금액이 유지되고 연간 배당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보험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IFRS 17과 킥스의 적용을 내년부터 받게 되고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재무 비율, 재무 숫자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순자산 가치가 크게 변동을 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이 우리의 지주회사 자본 비율에 테크니컬하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킥스 기준으로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RBC 기준으로는 다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병건 팀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크게 두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본 정책 관련되는 거, 두 번째 항목은 이제 보험 관련되는 내용이고, 보험 관련되는 거는 우리 보험의 CFO인 박경원 전문의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자본 정책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분기 400원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 현금 배당 기준으로는 분기에 60%, 그 다음에 결산 배당 때 한 4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니까 아마 400, 400, 400 나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결산 배당 때 추가로 한 40%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저희가 이제 자사주 매입까지도 총 주주 환원 성향에 포함을 시킬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미 1,500원을 했으니까 이게 아마 주당으로 따지면 한 300원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게 돼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이 당기순이익 규모하고 그 다음에 총 환원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추가로 자사주 매입을 할 여력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올해 2022년도 자본 정책 및 주주 환원 정책을 이끌고자 합니다. 예. 다음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걸로 답변을 마치고요. 또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한라이프 박경원입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그 RBC 비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기 대략 예상되는 RBC 비율은 255% 정도 되고요. 저희가 뭐 보유 채권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금리 변동에 따라서 RBC 비율의 하락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워낙 그 여력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가 4%가 된다 하더라도 200% 이상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단기적으로 RBC에 대한 어떤 스트레인은 전혀 없는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킥스가 도입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되는데 사실 순차성 가치가 미치는 영향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신한 라이프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IFRS 17이나 킥스가 도입됐을 경우에 오히려 부채 평가 금액이 줄어서 자본이 오히려 늘어나는 효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어떤 식으로 IFRS 17 정책을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보험사와 달리는 지금 IFRS 17이나 킥스를 도입했을 때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자본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식의 사항들을 좀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정도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킥스가 도입된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자본 여력이나 이런 쪽에서는 통합보험사 입장에서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증권의 야오페이 티안님이십니다. 야오페이 티안, question please. 네, 야페이타님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에 대해서 가계대출과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장기적 추세 이 질문은 은행 CFO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은행 CFO의 정상혁입니다. 1, 4분기에 저희들 가계대출은 역성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유동화 대출을 포함을 하면은 일정 부분 5천억, 0.5조 이상의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 타행도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금년도 가계대출 성장 목표는 4.8%, 6.5조 수준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1, 4분기에 가계대출이 부진한 부분은 정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면은 정상적으로 가계대출이 예년처럼 성장하지 않겠는가라는 전망을 하고요. 저희들이 당초 재무계획에 세워놨던 가계대출 4.8% 6조 성장은 금년도에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경쟁은행 대비 금리 인하 부분인데요. 지금 NIM 부분이 가계대출 부분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 부분이 여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각 행별로 일시적으로 가계대출 금리를 인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버퍼를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장을 위해서 2, 4분기부터 성장을 위해서 가계대출 성장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 전체적인 님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인데요.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사실 이제 국내 부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조금 주춤한데 물론 가계대출 부족한 부분을 기업대출로 상당히 커버를 해 나가고 있고 그 부분에서는 긍정적입니다만은 글로벌 부분에서는 1분기도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의 하나의 모멘텀이 이미 어느 정도 구축이 사업 모델이 구축이 된 글로벌에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미 1분기 손익에서 그게 좀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성장의 모멘텀 일부를 글로벌에서 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하나투자증권의 김도하 연구위원입니다. 김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 김도아입니다. 질문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자본 정책에서 저희 총주주환원율 개념으로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데, 이 부분을 혹시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셨듯이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해서도 연간 이제 배당 성향과 자사주 규모를 합산했을 때 30% 정도의 바운더리 내에서 지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신 것인지도 한 번 더 확인이 가능할까 요청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NIM인데 지금 가계대출 이야기를 주셨지만 저는 지금 큐그로스에 대한 것보다도 가계대출 이렇게 수요가 축소되는 과정에서는 가산금리가 빠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지금 실적에서도 그러한데 업종 기준으로도 저원가성 비중을 이제는 늘리기가 쉽지 않은 환경으로 보여서 이런 부분들이 자산과 부채 각각의 사이드에서 하반기쯤 갔을 때에는 NIM을 조금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요 자산 부채 각각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NIM의 전망을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현 시점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질문 두 가지 자본 정책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 대출에 관한 우려가 조금 있으신 부분이 있는데 두 번째는 은행 CFO께서 답변을 하시고요. 그 1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본 정책 아까 처음에 한번 답변을 드렸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지속적으로 총 환원 선행인 배당 30% 그러니까 이게 현금 배당 30%와 자사주 매입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합쳐서 이제 30%를 단기적으로 목표로 진행할 거고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만약 저희가 자사주 매입을 안 하는 수준이 온다면 아마 PBR이 굉장히 올라갔을 때는 자사주 매입을 조금 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그래프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계속 단기 순이익이 좋습니다만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많이 빠질 경우에는 그때는 배당 성향이 과거에 저희가 40% 넘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 성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현금 배당액을 견조하게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주 매입 소각은 그 쿠션처럼 늘 때마다 이제 자주 매입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렇게 단기 순이익이 플럭추에이션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그 믹스 전략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 질문 은행 CFO님 부탁합니다. 예, 은행 CFO 정상혁입니다. 가계대출 축소와 관련된 NIM을 걱정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가계대출 이문율을 보면은 분기당 한 15bp 내지 20bp 이문율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을 해서 지금 최근에 2, 4분기부터 가계대출 부분을 가산금리를 30bp에서 한 50bp까지 최대한 낮춰서 운용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하고 NIM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선 그 시티은행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은행에서 충분히 버프가 있기 때문에 가산금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님의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원가성 예금 비중 확대 어려움을 예상을 하셨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저원가성 예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서울시 금고은행에도 지정된 부분 그리고 기관 공금예금 등 공공예금 확대 등 통해서 충분히 저원가성 예금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하반기 NIM 전망을 봤을 때 8월이나 7월 또는 11월에 기준금리를 2번 인상한다고 봤을 때 저희들은 금리 민감도 감안해서 한 6bp 이상 증가하지 않을까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연간 NIM은 전년 1.41% 대비 한 1.57 내지 58, 16B 내지 17BP 정도 인상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네, 제가 조금 한두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CMO 허영택입니다. 총주주 환원을 늘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룹 전체 손익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특수 요인들이 이렇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의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을 가졌다. 이런 게 사실 저희들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NIM도 그렇고 가계부채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전 모델에 대해서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비전 모델을 가지고 또는 어떠한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을 해서 손익 규모를 유지하고 손익 규모 성장을 계속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중에서 이제 저희들 여러 가고 있는 부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글로벌도 그렇고 최근에 자본시장에 있는 캐피탈이나 자산운용에서도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도 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오가닉을 통해서 저희 그룹의 기초 체력을 계속해서 올려 나가겠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주주 환원인 제고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룹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HSBC 증권의 원재웅 위원이십니다. 원재웅 위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궁금한 점들을 좀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저는 자회사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생각보다 비은행 쪽 수익이 견조한 모습이어서 좀 고무적이고요. 근데 보니까, 증권 같은 경우에는, 금융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IB 및, 지분 수수료 증가, 그 다음에 시장성 평가 증가, 약간 이런 게 좀 있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액보전 준비금 적립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면, 그것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원 위원님 잠시 저희가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증권은 증권 CFO께서, 보험은 보험 CFO께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증권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 신한금융투자 CFO 금성원입니다. 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IB 쪽 수익 증가는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해보면은 590억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에 IB 쪽 수익이 3,670억 증가했었는데 올해는 9,570억 증가하면서 전체 수익이 590억 증가하였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험 부탁드릴게요. 네, 저기 보험 손익 설명 가운데 변액 보증 관련한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한라이프 박겨원입니다. 신한라이프 1분기 성과도 상당히 견고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에 워낙 높은 처분 손익이나 있었던 것들 때문에 다소 낮아 보이긴 하지만 사실 1분기 굉장히 양호한 성과가 나온 거고요. 저희가 작년 1분기 대비 이제 손익 변동을 하게 되면은 주요 요인이 이제 변액 보증 준비금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분기에는 그 주가가 좀 올라가는 상태였고요. 올해 지금 주식 시장과 또 금리 상승으로 이제 펀드 밸류가 이제 하락하면서 당사가 인식해야 되는 준비금 규모가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오히려 환입이 약간 있었고요. 30-40억 정도 있었고 올해는 한 200억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 쿼터 투 쿼터로 보게 되면 240억 정도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그 정도 효과가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충 설명을 좀. 예, CMO 허영태입니다. 아까 저 증권 수수료 금액 이거 변동 내역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증권 수탁 수수료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3억이 감소를 했고요. 저희 이제 그 상품 매매익 전체 그룹 전체적으로 약 813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 궁금하실 텐데 증권 수탁 수수료는 어차피 그 주식 거래량에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현재 거래량 정도가 유지된다면 현재 수수료 수익이 계속 유지되지 않겠냐 정도 보고 있고요. 이 상품 매매 손익은 이제 변수가 기저효과가 좀 있습니다. 작년에 워낙 많이 손익이 났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아마 이 부분들이 이제 2분기부터는 아마 좀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현재 질문을 요청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잠시 질문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줌에 접속하신 상태에서 손들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질문을 추가로 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제 이상 그 실적 발표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신한금융그룹의 2022년 1분기 실적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발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실적 발표 내용은 홈페이지 및 신한파이낸셜그룹 IR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실적 발표 내용과 여타 회사 소개 영상들이 업로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